요즘 들어 기침이 길어지고 가래가 끈적하게 느껴지시나요? 단순한 감기라고 넘겼다가 병을 키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우리 폐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기가 아니라 온갖 노폐물이 쌓이는 쓰레기통처럼 변해갑니다. 가래가 많아진다? 그건 내 폐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40년 넘게 폐 질환만 다뤄온 폐 전문의입니다. 지금은 75살 은퇴한 지는 조금 됐지만 요즘엔 오히려 환자분들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침, 가래, 숨가쁨이 계속되는 분들, 이 영상 하나로 폐 건강을 지키고 천식, 만성 폐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래 색깔만 봐도 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폐청소 비법, 식습관법, 편도선 관리로 기침을 뿌리째 없애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지금 안 보면 평생 기침 달고 사는 고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폐를 살리는 지혜가 됩니다. 감기는 누구나 한 번쯤 겪습니다. 처음엔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조금 나다가 며칠 지나면 나아지는 줄 알죠? 그런데 그 감기 혹시 한 달 넘게 가고 계신가요? 제가 진료 중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냥 감기겠지 했는데 계속 목이 답답해요. 이런 분들의 폐를 들여다보면 감기에서 이미 비염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비염이란 코 속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염이 오래되면 기관지까지 번져서 천식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 천식이 다시 더 깊어지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는 무서운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COPD는 한 번 걸리면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고 가래는 쉴 새 없이 올라오며 숨만 쉬어도 가슴이 조이는 병이죠. 특히 담배를 오래 피우셨던 분들, 오래된 감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분들이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되면 감기가 아닙니다. 기침과 가래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참고 넘기면 병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이 깊어지기 전에 폐를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가래를 뱉는 습관입니다. 또 가래가 생기지 않도록 편도선을 지키고 따뜻한 차와 충분한 수분으로 목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볍게 넘기는 감기, 그 안에 무서운 병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폐는 청소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자 80 가까이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말씀도 작고 행동도 참 조심스러우셨는데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선생님, 저 숨 쉬는 게 참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기침은 자주 나오세요? 네, 근데 가래는 안 나와요. 그냥 계속 목에 뭔가가 걸린 느낌이에요. 청진기로 폐 소리를 듣는데 쎄에 하는 희미한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군요. 가래가 기관지 안에 붙어서 빠지지 못하고 숨이 지나다니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걸 뱉어내질 못하니까 기침만 나오고 폐는 점점 답답해지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래가 올라와도 삼키세요? 그분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뱉는 게 좀 창피해서요. 식구들도 있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가래가 올라오는데도 그걸 부끄럽다고 삼키는 습관이 몸에 밴 분들이 참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가래는 몸이 열심히 청소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먼지, 세균, 매연, 담배 찌꺼기, 꽃가루 같은 것들이 우리 코랑 입으로 들어오면 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감싸서 끈적한 점액으로 만든 다음 위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야. 내보내줘. 이렇게 말하는 신호죠. 그런데 그걸 삼킨다면 어떨까요? 집안 청소 다 해놓고 쓰레기 봉투를 다시 집안에 펼쳐 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폐는 그 쓰레기를 없애려고 또 다른 점액을 만들어내고 결국 가래는 더 많아지고 더 끈적해지고 기침은 멈추질 않게 됩니다. 한 번은 제 지인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래가 목에 차서 삼켰더니 속이 더 안 좋아졌어요. 당연합니다. 폐에서 올라온 이물질을 삼키면 위장은 그걸 해독하느라 또 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권해드립니다. 가래가 올라오면 뱉으세요. 화장실이라도 괜찮고 혼자 계실 때라도 좋아요. 조용히 그리고 자주 밖으로 내보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래는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폐가 아직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래가 있다는 건 적어도 지금은 폐가 살아있고 몸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래가 너무 오래 폐 속에 머물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가래를 뱉는 습관을 들이고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목이 답답하지 않고요. 숨이 쉬어져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숨이 쉬어지는 게 아니라 쉬어진다는 그 표현.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기침이 계속되고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든다면 폐는 지금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가래는 쓰레기입니다. 폐가 나를 위해 치운 것입니다. 그걸 다시 삼키면 안 되죠. 물 한 컵 자주 드시고 가래가 올라오면 휴지 준비해 조용히 뱉어주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게 폐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래는 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래 색깔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걸 알게 된 건 한 환자분의 말을 듣고 나서였어요. 선생님, 가래가 요즘 누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전부터는 녹색 같기도 하고 냄새도 좀 이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폐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폐렴 초기였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감기 걸렸을 때 콧물이나 기침은 신경 쓰지만 가래의 색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래 속에 우리 몸의 경고등이 들어 있습니다. 투명한 가래는 괜찮습니다. 몸이 스스로 먼지나 이물질을 밀어내기 위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점액입니다. 물처럼 맑고 끈적이지 않으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란 가래가 나온다면 몸 안 어딘가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감기 후반, 비염, 인후염 같은 병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녹색 가래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세균성 감염이 시작된 경우에 자주 보입니다. 폐렴이나 기관지염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냄새까지 비릿하게 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까만 가래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의 가래를 본 적이 있어요. 새까만 가래가 덩어리처럼 나왔고 휴지에 비벼보면 검은 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폐 속에 쌓여 있던 오염물질들이었습니다.
담배를 오래 피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까만 가래는 폐가 제대로 숨 쉬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색깔 편지입니다. 가래 색깔이 바뀐다는 건 이미 병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병은 겉으로는 조용히, 하지만 안에서는 빠르게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온다면 그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가래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가래를 휴지에 뱉어서 확인해 보세요. 색깔이 맑은지 누런지 혹시 검은 기운이 도는지.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병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가래는 단지 불편한 이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건강의 거울입니다. 몸이 말을 못하니까 대신 색깔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색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색깔이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으니까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올라오면서 가래가 목에 걸려 말을 잇기조차 어려웠던 어느 겨울 아침. 그날 저는 약국도 병원도 아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기침이 나면 약을 먹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에 예민해지고 무조건 약에만 의존하는 게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외래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이 전해준 비법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침 날 땐 대추차 끓여 마셔요. 그럼 목이 훨씬 편해져요. 그 말이 그날따라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대추와 배, 말린 귤 껍질을 꺼내 주전자에 넣고 불을 올렸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주방 가득 퍼지는 달큰한 냄새, 코끝을 스치는 귤 껍질의 상큼함, 대추의 깊은 향에 마음이 먼저 놓였습니다. 그날 밤 따뜻하게 데운 그 차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새벽에 기침 한 번 안 하고 푹 잤습니다. 그전엔 자다 말고 목이 간질간질해서 몇 번씩 깼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하루 한 번 이 폐청소차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끓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추 열알, 배 반 개, 말린 귤 껍질 한 조각, 물을 3컵 정도 붓고 센 불에 팔팔 끓이다가 중약불로 줄여 30분 정도 은근하게 달입니다. 배는 껍질째 썰어 넣어야 단맛이 더 잘 우러나고 귤 껍질은 가능하면 말린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차를 따뜻할 때 마시면 목이 스르르 풀리고 가래도 덜 끈적해집니다. 가장 좋은 건 그날 하루가 참 편안하게 지나간다는 거죠.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대추는 폐에 기운을 넣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서 기침을 줄여주고 가래를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도와줍니다. 배는 폐의 열을 내려주고 목을 촉촉하게 해줘서 마른 기침에 특히 좋습니다. 게다가 배에 있는 당과 비타민은 몸에 쌓인 독소도 밖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귤껍질. 이건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감기 들었을 때 마셨다는 궁중 비법 중 하나였답니다. 귤껍질은 폐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녹이며 피로까지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그리 텁텁하지 않고 가래도 자연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약 없이도 몸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느낌이 제일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기침이나 가래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약을 계속 먹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한번 끓여보세요. 대추 열알, 배 반 개, 말린 귤껍질 한 조각,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당신의 폐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치유해 줄지도 모릅니다. 저도 한동안 제 기침이 멎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기나 폐렴 같은 병도 아닌데 목이 간질간질하고 아침이면 항상 칼칼했습니다. 가래는 없는데 기침만 자꾸 나는 마른 기침이라고 부르는 그 증상이 몇 주씩 계속됐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편도선이었습니다. 폐나 기관지보다는 그 앞 단계, 목을 지키는 첫 번째 문지기. 제가 젊었을 때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 중에 편도선이 약해져서 기침이 멈추지 않았던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아주머니셨는데 늘 입안이 헐고 혓바닥엔 흰색 백태가 가득했고 자주 목이 맵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기침은 자주 나오는데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죠. 그분의 문제는 폐가 아니라 편도선이었습니다. 편도선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조직이지만 그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그걸 알아채고 막아주는 곳.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편도선은 목구멍에 배치된 군부대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무너지면 폐는 바로 공격받게 돼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편도선의 힘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군대의 군인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한번 기침하고 말았을 먼지가 지금은 폐까지 내려가 염증을 일으키고 가래가 생기고 천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편도선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찬바람 많이 쐬지 말고 에어컨이나 히터 아래서 오래 계시지 마세요. 목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감싸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마른 목은 바이러스에 훨씬 약합니다. 목이 촉촉해야 편도선도 잘 작동합니다. 셋째는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특히 대추차나 생강차는 편도선을 진정시켜주고 기침을 줄이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안 위생도 편도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혀에 백태가 낀다면 편도선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입안을 부드럽게 헹구는 것도 편도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편도선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괜찮습니다. 편도선은 목 양쪽뿐 아니라 혀 밑, 코 뒤, 귀 안쪽 등에도 작은 군부대처럼 여러 군데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를 잃어도 나머지가 그 자리를 채워줍니다. 중요한 건 남아있는 편도선을 건강하게 지키는 겁니다. 숨 쉬는 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목이 한번 무너지면 폐까지 흔들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기침이 멎지 않을 때, 가래가 계속 생길 때 혹시 편도선이 지금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목을 지키는 일이 결국은 폐를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 중 아직도 기억이 또렷한 분이 있습니다. 이정희 어르신, 당시 나이 73, 조용한 성격에 건강을 잘 챙기시던 분이었죠.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선생님, 숨이 자꾸 막혀요. 기침이 나는데 가래는 안 나와요. 그렇게 시작된 상담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폐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처음엔 감기처럼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가래는 있었지만 식구들 앞이라 신경 쓰이고 밖에선 뱉을 곳이 없어서 자꾸 삼키셨다고 했죠. 그렇게 몇 달을 넘기고 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목은 늘 막힌 느낌, 숨은 들이마시는데 끝까지 안 들어오는 듯한 상태가 계속됐다고요. 그날 새벽 이정희 어르신은
숨을 못 쉬어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숨이 막혀 잠에서 깨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겨우 손끝으로 전화기를 당겨 구조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의사인 저도 듣고서 참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이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참고 계시거든요. 기관지 확장증이란 가래가 오랫동안 폐에 머물러 기관지가 늘어나고 약해지는 병입니다. 원래는 숨을 쉴 때마다 가래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 병이 생기면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래가 안 빠집니다. 폐 안에 눌러붙은 채 썩기 시작하죠. 그 안은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숨이 조금 차던 게 천식으로 그리고 결국은 COPD, 평생 산소통 없이는 살 수 없는 폐질환으로 진행됩니다. 이정희 어르신도 그날 이후 산소 포화도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고 입원 중 산소줄을 꽂은 채 생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걸 그때 뵙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겠죠? 그 말을 듣고 제 가슴도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그분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기침이 오래가고 가래가 끈적하고 숨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면 그 시작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래로 말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기관지 확장증, 폐렴, 천식, 그리고 결국 산소 없이 못 사는 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가래를 제때 뱉는 습관. 물을 자주 마시고 방 안 공기는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끈적한 가래를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침이 2주 넘게 계속된다면 별일 아니겠지 생각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꼭 방문하세요. 이정희 어르신의 그날 밤처럼 숨이 막히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 당신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계단 몇 칸쯤이야 가뿐했는데 요즘은 두세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마른 기침이 밤낮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감기나 폐렴은 아닌데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는 없는데 자꾸 기침이 나죠. 이게 바로 나이 들면서 점액이 줄고 편도선과 기관지, 점막이 약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만성 천식 기관지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3개월 동안 단 3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기침이 사라지고 숨 쉬는 게 달라졌습니다. 첫째, 아침엔 따뜻한 물 2컵. 일어나자마자 물로 마른 점막을 깨웁니다. 물 대신 대추차나 배즙을 데워 마시면 훨씬 좋습니다. 둘째, 낮에는 습도 유지와 가래 배출. 집안에 젖은 수건을 걸고 혼자 있을 때는 가래가 올라올 때마다 조용히 뱉는 습관. 처음엔 불편했지만 폐 속이 가벼워지는 걸 몸이 느끼더군요. 셋째, 밤에는 베개를 높이고 따뜻한 차 한 잔. 마른 기침은 대부분 밤에 심해집니다. 베개를 조금만 높여주면 목으로 점액이 덜 넘어가고 기침도 훨씬 줄어듭니다. 이걸 3개월만 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어제는 기침 안 하고 잤네?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게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감사가 당신에게도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는 동안만이 우리 생명은 유지됩니다. 폐는 물처럼 숨은 비처럼 깨끗해야 오래 갑니다. 지금 폐를 청소하고 가래를 정리하세요.
여러분도 젊은 폐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 단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기침 없이, 병원 없이, 약 없이 여러분도 젊은 폐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폐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지혜길목은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